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곽은미입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12시 20분부터 줌 회의창 열어 가지고요. 10분 동안은 승인 받아드리고 그다음에 12시 30분부터는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해서 12시 33분에 시작했네요. 그래서 강의는 끝나고 나서 한 3시 정도 되면 어 유튜브로 업로드할 거고요. 뭐 실시간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질문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걸 바라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강의하면서 실시간으로 수락까지는 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은 수락해 드리는 건 12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PPT 화면과 함께 제 얼굴이 나갈 거고요. 이게 지금 들어오시면 음소거를 제가 기본적으로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본인이 요청을 하시거나 손들기를 하시면 제가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손들기도 있고 채팅도 있거든요. 채팅 기능 이용하셔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말씀으로 해주셔도 좋고 양쪽 다 가능해요. 자, 그렇게 하면 오늘 강의 시작할게요. 자, 강의를 시작을 하면 오케이. 화면 1 나갑니다. 공유 시작했어요. 예, 저는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언제라고 얘기해야 되지? 1992년 너무 옛날이다. 1992년도쯤에 음악 치료를 처음 알게 됐어요. 처음 알게 돼갖고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려고 보니까 그때는 한국에 공부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유학을 나가야 되는구나.'라고 시작을 했는데 뭐 영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한 1년 정도 준비해 봤더니 한국에서 준비해서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94년도에 유학을 나갔고 랭귀지로 처음 갔다 95년도에 음악 치료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5년부터 95, 96, 97, 98까지는 음악 치료 학부하고 그다음에 99년, 2000년도는 석사를 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 12월 달에 귀국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한빛음악 치료에 저의 이 연구실 겸 선생님들의 작업실 겸 그렇게 쓰고 있는 데인데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19년 전에 2001년이죠. 2001년 3월 12일 날 여기 개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저의 한계도 많이 느꼈고 국내에서 이미 학력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상태라 박사를 안 하고서는 더 이상 치료사로서 일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돼서 어 어차피 박사 공부를 해야 된다면 지금 나가자. 그래서 2년 반이죠. 맞죠? 네. 2년 반을 일을 하고 그다음에 2003년 여름에 그렇죠. 그쵸? 2003년 어우 이제 날짜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2003년 9월에 다시 박사 과정을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인제 공부 다 마치고 귀국한 게 2008년 12월. 그래서 총 15년이 걸렸더라고요. 총 15년이 걸렸고 석사와 박사 사이에는 임상을 하는 과목들은 다 그렇기는 한데 석사와 박사 사이 혹은 학사와 석사 사이에는 임상을 항상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3년 정도를 요구를 하는 학교를 갔었기 때문에 3년 정도 하고 그러니까 3년 정도 하고 제가 인제 석사 했던 거랑 해서 2년 반 해서 인제 그렇게 해서 인제 박사를 들어갔었고요. 약 한 5년 정도 걸린 거죠. 2008년에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인제 귀국을 해서 2009년 1월부터 다시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뭐 제가 인제 낙원상가에 물건 사러 갔더니 저보고 시조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쪼끔 오래됐죠. 지금 이제 공부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 약 2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거의 반 이상을 아니 아직 반 안 됐구나. 예 반은 안 됐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3분의 3? 아니요. 반 그러면 안 되지. 3분의 1은 조금 넘고 하여튼 그런 시간을 음악 치료하고 함께 살아서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선배 치료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잘 안 됐고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좋더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통 14주를 3 시간씩 강의하는 걸 여기다 인제 쭉 풀어갈 거라서
그렇게 풀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그냥 치료사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는지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료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치료사의 역할. 음악 치료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혹은 어떤 치료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치료사라는 것의 역할이 무엇일까? 우리 아동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아동들에게 치료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내담자들에게 치료사로서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부모들에게 치료사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위에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내담자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치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담자들이 자신의 벼를 딸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저는 치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들을 밟아서 우리들을 혹은 거쳐서 우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저는 치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음악은 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다 저를 띄울게요. 요렇게 하면 다 양쪽이 보이는 것 같아서 발표자 보기로 할까요? 발표자 보기로 하면 절로 안 가나요? 이렇게 되면 제 얼굴이 나올 것 같아서 했으나 요게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전체 화면으로 가면 안 될 텐데. 네, 요렇게 하고 할게요. 그렇게 하면 제 얼굴과 강의가 한꺼번에 나가서 이게 이중으로 잡히는 게 싫은데 어떻게 하지요? 갤러리 보기로 할까요? 갤러리 보기로 하면 또 이렇게 가버렸어요. 발표자 보기. 발표자 보기로 갈게요. 이렇게 하면 또 없어지는구나. 네, 저를 이중으로 보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소화하면 없어지겠죠? 다시 살려야 되는데 어디 갔니? 최소화해서 없어졌어요. 잠깐만요. 에이, 없어졌다. 참가자 관리를 누르면 나올까요? 그냥 갈게요. 더 장난치다가 망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여기 나왔다. 보기, 보기, 이름 바꾸기는 없고 됐습니다. 저는 음악은 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악은 왜 물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음악은 이런 형태로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은 이런 형태일 수도 있어요. 다른 어떤 것들을 우려내기 위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음악은 이럴 수도 있어요. 시냇물일 수도 있고요. 음악은 바닷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음악 자체로서 즐기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도 즐길 수 있어서 저는 음악은 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음악이라는 물을 다루는 치료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저는 이런 소방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즉 소방수가 물을 사용해서 불을 끄듯 음악 치료사는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환자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불을 꺼줄 수 있는 사람, 그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음악 치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 치료사는 음악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또한 불의 성격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음악 치료사는 음악이라는 것과 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릴 이 장애 아동을 위한 음악 치료 강의에서는 주로 장애 아동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음악을 여기다 어떻게 적용시킬까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하죠? 그 이미 졸업을 하셔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음악 치료라고는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초점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인트로덕션 투 뮤직 세라피 정도의 수준으로 잡고 해요. 지금 처음 음악 치료를 접하시는 분이다 생각하고 지금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미 현장에서 나가고 계시는 분들은 '아 뭐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분들에겐 좀 양해를 구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이 인제 저희가 장애 아동 음악 치료라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증후군들, 엔젤면 신드롬, 아퍼트 증후군, 묘선 증후군, 테네 알코올 증후군, 신경섬유증, 다운 증후군, 뇌성마비, 망막세소 변성증, 네트 증후군, 코넬리아 질환계 증후군, 지금 듣도 보도 못하신 이런 수많은 증후군들이 장애아동 음악 치료라는 큰 범주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데 사실 장애아동 음악 치료에서 여기까지 커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애아동 음악 치료를 그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들마다 굉장히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할까도 굉장히 많이 다르시고, 그래서 질병별로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발달 영역별로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발달 영역 부분으로 설명을 해요. 저희가 음악 치료에서 굉장히 저희가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음악 치료의 최대의 장점이자 음악 치료사로서는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많은 분야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저희가 장애인 교육이다, 장애인 치료라고 얘기할 때는 저희가 가장 근본적으로 장애인 교육과 장애인 치료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은 목적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목적은 독립적인 삶의 성취예요. 그런데 문제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기능의 정도가 너무 달라서 A라는 사람의 가지는 독립적인 삶의 성취와 B라는 사람의 독립적인 삶의 성취는 그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치료사로서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맥시멈 능력을 최대한 끌어들이고, 그래서 단점은 보완해 드리고 장점은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그게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더라고요. 그러면 독립적인 삶의 성취가 목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음 질문은 이거가 될 거예요. 그럼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는 건 뭘까요? 독립적으로 생활한다.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는 거를, 그거는 사람마다 너무나도 달라요. 이게 경제적인 독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인 독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인 독립도 있어요. 어떠한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은 사실은 신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실 수는 없어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은 정신적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는 건 어려우세요. 그렇다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장점 사이에서 그분이 최대한 자기의 삶을 자기 거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치료사라고 보거든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이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세요. 매슬로의 그 욕구 5단계.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만족이 돼야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고, 안전의 욕구가 만족이 돼야 사랑이나 사회 소속감 추구의 욕구를 추구하고, 이게 완성이 돼야 존경의 욕구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그거를 추구하게 된다는 게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론이고, 그렇긴 한데 저는 사실 여기에 100% 동감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왜 동감하지 않는지 한번 이분의 비디오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을 제가 처음에 알게 된 건 2001년도예요. 2001년도면 제가 한국에서 한참 활동하고 있을 텐데, 지금도 이 프로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보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2001년 7월 12일이었어요. 이분의 그 방송을 보고 있는데, 이분이 당시는 23세였어요. 그럼 지금은 42세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승가원이라는 그 보호시설에 소쩍새 마을, 승가원 소쩍새 마을에 살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뭘 하셨냐면 입으로 입 안에서 종이 접기를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종이가 들어가면 종이가 다 젖기 때문에 그 포장지 중에 비닐로 된 포장지를 사용을 해서 종이 접기를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뇌성마비 1급으로 손발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셔서 밥도 다른 사람이 먹여줘야 되고 옷도 다른 사람이 입혀줘야 되고, 평상시에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시지만 방에서는 기어 다니세요. 그러신 분이 입으로는 종이의 학을, 종이 접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분이 2001년도에 이 방송에 나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보치아라는 경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거기에 선수로 나가셨고요. 그 당시에 장애인 올림픽에서 보치아 경기 금메달을 따셨어요. 그게 이제 팀으로 하는 경기인데요. 자, 이분의 영상, 요거는 2007년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고,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니 그 속에서 뭐가 나오길래? 아이고 은박지는 왜 넣어준대요? 지금 영상 보셨지만 지금 소리가 나갔었나요? 명은 씨 소리 나갔었는지 한 번만 알려주세요. 소리 안 소리 나왔어요. 나갔었어요? 아이고,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소리 안 나왔어요. 아, 소리 안 나왔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틀을게요. 제로 공유해서 컴퓨터 소리 공유. 아니야?
아니 그 속에서 뭐가 나오길래? 아이고 은박지는 왜 넣어준대요? 너무 맛있어요. 그게 맛있다고요? 자세히 살펴보니 은박지를 먹는 건 아닌 것 같고 대체 무얼 하려고 하는 건지 한참을 오물거리는 모양이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근데 봐. 조금씩 되는데. 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게 뭐래요? 물게요? 어머. 와 진짜 물개? 아니 이 물개가 입으로 접은 거라고요? 나한테 에? 먹기 시작할까 이제 피하다 이렇게 됐어. 대단하네요. 소리 나갔죠, 명은 씨? 네,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한 번만 더요. 네, 나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보고 아마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제가 2007년도에 철학 페이퍼를 썼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악 치료 철학 페이퍼를 썼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기 유발 이론이라는 거를 찾게 됐었어요. 이 동기 유발 이론이라는 걸 찾게 되면서 갑자기 이분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자료를 막 찾았었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2001년도에 영상이 나간 거고, 그러니까 2001년도에 영상을 봤던 게 2007년도에 동기 이론을 찾으면서 저는 항상 메슬로의 동기 이론을 보면서 성교사님 같은 사람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욕구를 다 넘어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메슬러의 욕구 이론 말고 뭔가 다른 동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으나 못 찾았었는데 2007년도에 철학 페이퍼를 써야 돼서 막 그 동기 유발 이론들을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 사람 그 이론을 찾고 나서 이 사람이 딱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벌써 6년이나 지난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SBS까지 전화해가지고 막 그 영상을 그때 지금은 있지도 않은 비디오 테이프로 받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지금 컴퓨터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저게 지금 20년이 된 영상이란 얘기죠. 하여튼 그래서 그 동기 이론을 보면서 이래서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잠깐만요. 얘를 치우고. 안병훈 씨가 몇 년이나 연습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까 그때 이분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21살이라고 그랬었나요? 잠깐만요. 돌아가서 볼게요. 23살이었구나 그때. 23살이었죠? 몇 년 정도 연습했을 것 같으세요? 23살. 23살이었는데 7살 때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7살, 6살, 7살 때. 그럼 6살, 7살 때 시작을 했다고 7살이라고 치고요. 그럼 약 16년을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분은 여러분들은 종이에 젖은 종이약, 그러니까 침에 젖은 종이약 받으면 침에 젖은 물개 받으시면 기분 좋으세요? 그건 선물도 안 되고요. 어디다 보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물질적인 가치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16년을 연습을 해서 이제는 입안에서 종이를 이렇게 자르는 것까지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도대체 그걸 왜 16년이나 연습을 했었을까요? 16년 동안 종이접기를 했던 동기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놀란 게 아마 되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도 막 웃고 깔깔거렸지만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생산성이라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나라에서 저 의미 없는 종이접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저걸 16년을 했을까? 재미가 없으면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 찾았던 게 대시와 라이언의 이 세 가지 욕구였어요.
인간은 이 세 가지 욕구가 충족이 되면 한다. 동기부여가 된다. 능력, 자율성, 관계성이래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아하 했었어요. 안명훈 씨는 이걸 보면서 내가 밥도 내 맘대로 못 먹고 옷도 내 맘대로 못 입고 걸어다니는 것도 맘대로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자율성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능력이래요. 자율성, 오토노미. 명훈 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으세요. 그런데 물개를 만들어내는, 종이학을 만들어내는 거는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 입에 종이만 넣어주면 스스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느끼셨던 거예요. 내 인생의 어느 것도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자율성을 느끼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성이요. 그거를 줬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 방송국에 와서 촬영하는 거. 사람들이 어머 너도 이걸 할 수 있구나 하는 거. 관계성. 그래서 명훈 씨가 이거를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시면서 자기 능력을 넓혀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1년도에 봤던 영상을 2007년도에 기억을 해내면서 이 세 가지와 맞물려서 제가 그때 이걸 페이퍼로 써서 그때 그 보이스라는 음악치료 저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지금 그게 메이저급 저널은 아닌데요. 보이스라고 음악치료에 관련된 이제 아티클이 나가는 거에 지금 이제 이 아티클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훈련시킨 원동력은 나는 종이학을 접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이걸 만들면 사람들이 말을 걸어주네. 그래서 저는 매슬로의 동기 이론보다는 이 대시와 라이언의 능력, 자율성, 관계성이 확보가 되는 그런 활동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이 동기부여 이론을 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 치료를 하실 때 하셔야 되는 작업은 음악 치료 활동을 하면서 나도 이런 능력이 있네? 이건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네? 하는 요 가운데 접점이 되는 여기에 해당하는 활동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거를 음악치료 중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능력만 느낄 수 있는 활동 되게 많아요. 자율성만 느낄 수 있는 활동도 되게 많고 관계성을 느낄 수 있는 활동도 되게 많은데요. 이 세 가지를 모두 교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저걸 만들어내기는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사로서 중재 활동을 만들어내실 때는 이 능력과 자율성과 관계성 이 세 가지가 교집합이 되는 중재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페이퍼를 쓰면서 제가 하나 발견하게 됐던 40대 에이즈 환자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삶의 끝에서 만난 음악치료라고 번역이 된 책이 있어요. 한국 제목으로는 삶의 끝에서 만난 음악치료로 되어 있고요. 콜린이라는 음악치료사가 40대 에이즈 환자하고 세션을 한 내용이 이렇게 책으로 단행본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콜린이라는 분은 이제 굉장히 피아노를 잘 치시고요. 이 책의 좋은 점은 여기에 CD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CD 안에 둘이서 즉흥 연주하신 게 있어요. 그 즉흥 연주를 듣고 있으면 나는 치료사를 때려쳐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정도 능력으로 갖고는 음악 치료사를 할 수 없겠다. 그런데 이 에이즈 환자가 재즈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콜린이도 이 책의 중간에 나는 음악 치료사를 때려쳐야 되겠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의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영어 원본이 저는 훨씬 더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나중에 억지로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그 환자분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When I'm doing these sessions, 즉흥 연주를 하셨기 때문에 improvisation with you, I'm actually living a moment. I'm actually living with somebody and producing something and revealing myself. 이 안에 그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세션을 할 때 나는 실제로 그 순간에 살고 있는 거고, 나는 실제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고,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게 능력이고요. 내 자신을 드러내요. 오토노미. 능력, 자율성, 관계성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으셔서 원문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When I'm doing these sessions, 거기서 끊으면 안 되네요. When I'm doing these sessions with you, I'm actually living a moment. I'm actually living with somebody and producing something and revealing myself. 그래서 그때 안명훈 씨의 이야기와 이분의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보이스에 이제 철학 페이퍼를 냈었던 거고요. Producing something, revealing myself, living with somebody. 할 수 있는 이 활동을 짜시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오늘은 음악 치료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내용은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음악 치료의 90%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다가온 내담자에게 최선의 것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 나를 찾아와 준 내담자에게 가장 맞는 것을 선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다가가실 수 있는 방법은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음악 치료의 직접적인 얘기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음악 치료사로서 평생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A는 B니까 C를 해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명은 씨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 계셨으면 좋겠고요. 명은 씨 인사 한 번만 해주시고 저 오늘 마감할게요.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말 혼자 있었으면 너무 뻘쭘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기술적으로 저 얼굴을 여기다 박는 걸 못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여기다 제 얼굴을 집어넣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게요. 명은 씨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3시쯤 되면 유튜브로 방송 다 올라갈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디서 끄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꺼야 되지? 끄는 방법을 모르네요. 여기 있다. 아니다. 공유 일시 중지. 됐다. 이렇게 하면 인사를 드리고 끝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회의 마침 여기 있다. 회의 종료. 끝.